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바꾸기 위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등을 돌렸습니다. 당원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갈등과 무기력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야당의 역할을 확실히 해라.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 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수가 이대로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편향된 이념이 정책을 좀먹으면 관세 협상, 부동산 정책, 청년 대책도 제대로 실행될 리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또 다시 일어나 보수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젊고 강하면서도 유능한 보수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한결같이 보수의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모두가 등을 돌릴 때에도 저는 청와대에 끝까지 남아 맡은 바 소임을 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를 넘을 정권 2년 차에도 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온갖 협박과 공격에 시달렸지만 권력의 눈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비리를 밝혀낸 대가로 자천됐지만 미련 없이 직을 던졌습니다. 변호사 시절 문재인 정부가 검언 유착 프레임으로 언론사를 공격하며 폭주할 때 저는 불이익을 무릅쓰고 약자인 기자 편에 서서 언론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저는 위기에 강하고 싸울 줄 압니다. 늘 최전선에서 민주당의 폭주와 이재명의 방탄에 맞서왔습니다. 묵묵히 국민만 보고 이재명 정부의 여러 난맥상도 지적해왔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고발과 거짓 모함을 받았지만 스스로가 당당하게 살아왔기에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결같은 강인함만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강인함은 동료들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진짜 리더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당 누구의 요청에도 흔쾌히 힘을 보태왔습니다. 계파, 직위, 나이, 성별을 가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도 강하지만 팀으로 일할 때 더 강합니다. 저에게 함께 일할 팀을 붙여주십시오. 당 지도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상임위와 개별 의원들의 투쟁력을 확 높여 놓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당의 저력을 믿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을 개혁하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국민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정권 초는 정책과 인사의 방향이 정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익을 위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먼저 일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추겠습니다. 중진 의원들 위주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부터 당장 바꾸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초선 의원들을 대거 기용해 전면에 내세우겠습니다. 국민 앞에 신선함과 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눈에 띌 정도로 확실하게 중용하겠습니다.
갑질이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시너지를 내고 민주당과도 차별화할 것입니다. 남탓 공방으로 분열할 것이 아니라 새 일꾼을 발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힘나도록 신상필벌 원칙도 확립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 후 일어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서 기강을 잡겠습니다. 둘째, 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특히 청년 대책과 지방 균형 발전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에게 빚을 떠넘기는 데 급급한 민주당은 절대 못할 일이기에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20대 비중은 불과 2년 사이에 25%에서 21%로 급감했습니다. 청년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청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부터 해결해야 출산율도 회복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2030 세대의 절박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의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의 과밀화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처럼 수도권에만 몰려서 한정된 국토만 이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를 많이 만들면 수도권 과밀화도 막고 덩달아 수도권 집값도 잡을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수준의 지방 균형 발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살리고 국토도 고루 활용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 민주당은 절대 하지 못할 개혁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차별화 전략입니다. 출판 기념회를 통해 국민 몰래 돈을 걷거나 약자에게 갑질하는 행태부터 근절하겠습니다. 어제 강선우 의원이 여론에 떠밀려 물러났지만 끝내 상처 입은 보좌진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구조화된 갑질을 없애야 합니다. 권력자라고 해서 법 앞에 특혜를 보거나 방탄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요상한 TF까지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재판 등을 공소 취소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제가 막겠습니다. 이념에 치우친 친중 친북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빼먹을 수 없도록 각종 제도를 패키지로 손볼 것입니다. 넷째,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은 필수입니다. 계엄을 옹호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두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일수록 선거 패배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과 윤 전 대통령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기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자진 탈당을 했던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절차의 적법성은 보장받되 특권은 누릴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도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권을 잃었고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을 앞장서서 이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면서 백의종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적 청산만을 강조한 나머지 당이 쪼개지거나 개헌 저지선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개혁은 민주당의 독재를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거대 권력에 취해서 야당 없는 독재 국가,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 사법체계의 장악과 대통령 연임까지 꿈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들이 고른 특검으로 내란과 외환 프레임을 마구 더 씌워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합니다.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평범한 국민들의 SNS 활동까지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폭주 상황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독재 방탄의 꿈은 빨리 깨시라고 당당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장 앞장서서 우리 당과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당이 걱정되어 나왔습니다. 나라 걱정에 밤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국민의 눈높이를 금과 옥조로 새기고 당원들과 함께 뜻을 모으면 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을 반드시 재건하고 젊고 강한 대표가 되겠습니다. 보수 정치에 젊은 새바람을 불어넣고 세대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금 당대표 선거에 출마 회견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제가 출마 선언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말을 진솔하게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분량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조정입니다. 오늘 소방문에 보시면 과거에 책임 있는 분들은 백의종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출마 선언한 김문수 전 장관도 불출마 필요가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 눈을 돌리고 우리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자의 어떤 출마를 하지 말라는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저의 입장은 모든 후보자들이 다 각자의 개혁안과 쇄신안을 가지고 나와서 저와 함께 당당하게 경쟁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당을 재편하자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다면 나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SBS 김영래 기자입니다. 네.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제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안이 네. 원총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윤희숙 혁신안 중에서 그 과거 개헌과 탄핵에 대해 사과문 감안당규에 기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네. 그리고 또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저는 과거는 확실히 단절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리고 또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당의 혁신을 얘기할 때는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되고 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을 열린 마음으로 파악하고 내용까지 전부 숙지한 다음에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희숙 위원장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밖에 없다 보니까 전당대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혁신위원회 안을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 진행이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당의 어떤 전열 정비에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위원장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인적 쇄신안은 저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일단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 우리 당을 이끌었던 또 앞장섰던 분들은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맞고 또 이선으로 실제 물러나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출당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이 3년이 남았는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의 나머지 3년 동안을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의 의견을 누가 경청해서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헌신하고 백의종군하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대 야소는 헌정사상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소수당이라고 해서 역할을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은 바른 소리하고 합리적인 비판하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개헌 저지선을 내주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번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첫 번째 한 법률안이 대법관 증언안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 여론이 좋지 못해서 포기했지만 개헌 등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것이 당 대표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최상병 외압 사건 관련해서 VIP 경로설 관련 회의 당일인 2년 7월 30일에 800-7070 번호로 네, 그 내용을 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통화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그 통화한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가 맞습니다. 제가 오늘 제 SNS를 확인 못하신 모양인데 저는 최상병 사건에 대한 입장은 간단합니다. 저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방송사 두 곳에 대해서 이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이미 한 군데는 했고 나머지는 하겠다라고 입장을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제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이미 입건되지도 않고 소환조차도 되지 않은 저에 대해서 무슨 특검의 조사 대상이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역설적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민주당이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019 이상원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출마 선언문에서 과거와의 단절은 미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환길 한국사 강사 입당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는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도 저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사실 당원들은 폭넓은 사상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본인의 생각과 사상을 얘기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는 정치인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자기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발언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 정무적으로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의 판단으로는 현재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저의 당의 기본 기조와 맞지 않고 그것이 또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전환길 씨가 정치인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제가 미리 알았다면 입당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유탐사 김시봉 기자입니다. 현직해병 사건 등 의원님 관련 의혹이 많은데요. 라임 주가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전주 보유하시고 잠깐만요. 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유탐사를 비롯해서 일부 언론은 제가 주가 조작까지 했다고 하시는데 좀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저의 공개된 자료나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던 것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인사청문위원 과정에서 저도 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거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일종의 민주당의 반칙 행위라고 생각하고 제 자료는 다 이미 공개되어 있었고 제가 심지어는 김민석 총리에게 제 자료를 모두 공개할 테니 동시에
총리로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제안이 유효합니다. 총리께서 공개하신다면 저와 관련된 민주당이 제기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저도 확실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디지털타임스 윤상호입니다. 저희 특검팀이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당 대표로서 개별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특검이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평가하기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특검일수록 오히려 본인들의 편파성을 스스로 검증하고 상가해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뭔가 같이 추천해서 된 정당성이 부여된 특검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정한 특검이기 때문에 좀 더 상가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죠. 저는 나중에 수사 결과로서 증명하지 못한다면 특검이 민주당 산하의 검찰청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저의 평소의 지적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당이 계속 무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원님 입장이 궁금하고 그리고 당 개혁파 중심으로 좀단 극우연대나 개혁연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동참하실 가능성이 있는지. 근데 저도 그런 논란을 보긴 했는데요. 이런 논란들이 저는 뭐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자 실리를 따집니다. 그것이 당에게 정무적으로 당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필요한 부분 조치를 하겠지만 막연하게 극우라고 한다든지 어떤 팩트 없이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인과 일반 당원을 저는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당원들은 우리가 정치적인 결사체로서 국민은 폭넓은 정치인보다 오히려 폭넓은 비판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더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개별 행동에 대해서 섣불리 평가하는 건 좀 신중해야 되고요. 대신에 그것이 위법 사항으로 나갔을 때 그것은 저는 단호히 대처하고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OBS 김하희입니다. 아까 인적 쇄신 부분에 대해서 이성 후퇴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국민 능력에 맞는다고 보시는지 하나라면요. 그다음에 지금 전당대회가 극우냐 반극우냐 뭐 혁신이냐 비혁신이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후보님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전대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국민 눈높이라는 것을 사실 측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그것이 민주당의 프레임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한쪽 날개로 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민주당의 정권의 기회를 줬어도 국민의힘은 야당으로 남아서 민주당을 견제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민주당 마음대로 한다면은 독재 국가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이 소수 야당, 또 특히 개헌저지상까지 위협받고 있는 소수 야당에게 어느 정도의 정치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국민 눈높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의석수가 많으면 한두 명, 두세 명 말 그대로 출당시켜서 어떤 모범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조차도 저는 정치의 어떤 선의를 가지고 백의종군하면서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저는 인적 쇄신론에 대해서 지금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저는 쇄신이라고 하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함으로써 쇄신의 이미지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출마한 이유는 제가 한 마음먹은 지 사실 진짜 2, 3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출마하신 분들의 생각은 존중합니다만 내가 되면 다른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을 누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많이 모자라지만 저를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이번에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면 철회했겠습니까? 그런 역할들은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과 인사에 있어서 견제 기능은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두 가지 질문만 더 받을게요. 예. 의원님 서울신문 주무관입니다. 아까 정치인과 일반 당원은 좀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미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군 중에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후보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극우적인 생각이라는 말 한마디로 어떤 후보를 평가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와 생각이 다르지만 후보자들로서 각자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자 정치 지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저와 경쟁하려면 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을 내놔야 될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분이 계셔서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